그건 그렇고 담당자가 왜 이렇게 무성의하게 응대하시죠? 이런 말이 나오면 순간 당황하게 되죠.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요. 이때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 할 것은요. 아, 이 사람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구나.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연구하는 박강사입니다. 박강사TV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배움과 성장을 실천합니다. 같은 말인데 어떨 땐 논쟁으로 이어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한 말의 전체 맥락은 사라지고요. 그중 한 표현, 한 단어, 말투만 끄집어내서 논점을 바꾸거나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말꼬리 잡는 사람이에요. 어떤 직원은 말꼬리를 쉽게 잡히고 어떤 직원은 잡히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민원 대응에서 말꼬리 잡힘은 단순히 언어, 즉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실수해서 그런가? 말을 잘못해서 그런가?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말의 내용보다는 더 중요한 건 말의 구조예요. 사람은 모호한 말이나 애매한 표현이 나오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려고 드는 심리적 경향이 강하게 작동됩니다. 바로 확증 편향인데요. 그래서 애매하게 말하면 상대가 공격 포인트로 삼게 되는 거죠. 즉 내가 어떤 방식으로 말했는가 그 구조에서 빈틈이 생기면 말꼬리가 잡히게 되는 거죠. 또 어떤 고객은요, 일단 기다려주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안내가 아니라 나를 무시한다 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왜곡된 해석 경향을 적대적 귀인 편향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말꼬리 잡는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그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첫 번째, 통제감을 회복하려는 욕구예요. 민원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까봐 하는 불안감이 큽니다. 그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말을 주도하면서 심리적 통제감을 확보하려는 욕구가 나타나는 건데요. 문제 상황에서 스스로 약자라고 느끼는 순간 대화를 주도하려고 상대의 말에서 허점을 찾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의 분들이 주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밖에 답을 못 하세요? 당신이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이때 당황해서 변명하려고 들거나 장황하게 설명하면 상대가 더 공격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잘못된 응대 멘트 알려드릴게요. 그건 꼭 그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그게 제 책임은 아니거든요. 이런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불신과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심리입니다. 기관이나 담당자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이 있으면요, 내가 손해를 볼 것 같다라는 심리가 커져서 말을 곱씹어 확인하면서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자주 나오는 말이 그거 확실한 거예요? 지금 한 말 문서로 남겨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애매한 말, 애매한 표현은 절대 금물입니다.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보통은 그렇게 처리하긴 하는데요. 아, 그런 걸 굳이 문서로까지는 안 남기는데요. 아마, 보통은,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런 말들은 통하지 않아요. 셋째, 감정적 방어 반응입니다.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이성적 해결보다 내 감정을 먼저 풀어야겠다라는 욕구가 커지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감정적 우위를 잡으려고 들어요. 이때 보통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옵니다. 아, 그럼 내가 잘못한 거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렇게 무례하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지 않아요? 이럴 때 또 잘못된 응대의 예시를 들려드릴게요.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혹은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감정적으로 같이 반응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아닌 감정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넷째, 협상 전략으로 활용하는 경우인데요. 상대의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협상 주도권을 잡고 보상이나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려는 의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 그대로 빈틈을 찾아서 협상의 유리한 부분을 차지하려는 게 목적이죠. 이런 경우에는요, 아, 그럼 내 상황을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그렇게 했으면 뭘 해줄 건데요? 여기서 불필요하게 선을 넘는 양보나 약속을 하지 않도록 기준과 절차를 중심으로 일관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응대 멘트로는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좀 따로 좀 처리해 드릴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 드릴게요. 여지를 주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본질을 흐리는 의도인데요. 자신의 주장 근거가 약할수록 논점을 다른 방향으로 틀기 위해서 말꼬리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말들이 이래요. 그건 그렇고 담당자가 왜 그렇게 무성의하게 말합니까? 지금 그런 태도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상대의 논점 회피에 말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원래 논점으로 대화를 끌고 들어오는 것이 핵심이에요. 잘못된 응대 멘트 들려드릴게요. 혹시 제 말투가 좀 불편하게 들리셨던 거예요? 혹은 저도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같은 응대입니다. 말꼬리 잡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말해요. 내가 어디서 이렇진 않는데 당신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다면서 주장을 하는데요. 말꼬리를 잡는 사람들은 결국 내 말의 빈틈을 공격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협상의 고지를 차지하려는 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말꼬리 잡는 사람들은 상황마다 심리적 이유가 다 다르고 그에 따라서 자주 쓰는 말과 대응해서 조심해야 될 점도 다른데요. 중요한 건 내가 말의 빈틈을 만들지 않는 것, 그리고 감정적으로 끌려다니지 않는 것, 그리고 절차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대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뚝뚝하게 기계적으로 응대하라는 건 아닌 거 아시죠? 말꼬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상담 구조의 빈틈을 보이는 대표적인 것이 이래요. 첫 번째, 모호한 표현입니다. 아마,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런 애매한 표현을 쓰면요 상대가 그 빈틈을 파고듭니다. 둘째, 사견을 개입시키는 건데요. 저도 사실은 잘 모르는데 혹은 저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개인 의견이 들어가면 빈틈이 보이는 거예요. 셋째, 감정이 섞인 반응입니다. 저도 기분이 좀 나쁘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이런 말이 나오면 대화는 금방 감정 싸움으로 변질됩니다. 넷째, 불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일단 접수는 해드릴게요. 아마 다음 주쯤 될 수도 있어요. 확실치 않는 말은 오히려 갈등을 키웁니다. 정리하면 말꼬리 잡힘은 내가 말한 내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하는 방식, 즉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빈틈을 파고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말꼬리를 잡히지 않으려면 무엇을 말하느냐보다는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먼저 설계해야 되는데요. 말꼬리 안 잡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말의 구조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모호한 말 대신 명확한 근거를 주는 것입니다. 해당 규정 제 몇 조에 따라서 이렇게 처리됩니다. 처리 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며칠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사견 없이 절차 중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민원 처리 기준에 근거해서 안내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담당 부서에서 검토 후에 최종 결과를 안내 드리게 됩니다. 현재 접수된 사례는 땡땡처럼 처리가 되고 있고요. 동일 기준으로 검토 중입니다. 세 번째, 감정을 담지 않고 대응하는 겁니다. 불편하셨겠지만 절차상 이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 부분은 확인 후에 정확한 정보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일관된 표현으로 대응을 하는 것인데요. 처음 안내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해당 기준에 따라서 진행 중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 부서와 함께 검토 후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말꼬리를 잡으려고 해도 빈틈을 찾기가 어렵고 대화의 흐름이 절차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고 원칙과 절차를 잘 지키는 건강한 고객과는 자유롭게 공감과 정서교류를 해주세요. 다만 논점을 흐리면서 말꼬리를 잡으려는 고객이라면 오늘 내용 현장에서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억하실 4가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명확하게 말하기. 둘째, 절차 중심으로 말하기. 셋째, 감정을 담지 않고 말하기. 넷째, 일관된 표현으로 말하기. 이 4가지를 평소에 연습하시면 충분히 말꼬리 잡힘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할지, 어떤 구조로 말하는지에 따라서 같은 상황에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명확하게 절차 중심으로 감정을 담지 않고 일관되게 이 말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겠죠? 왜냐하면 위기 상황에서는 우리가 준비된 말보다는 평소에 자주 쓰는 말, 익숙한 반응이 자동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동화된 반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 정확한 말 구조를 연습해 두면 실제 현장에서 훨씬 자연스럽게 적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